예, 재무부동산과 통계 1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막대 그래프하고 파이 차트 작성하는 거 했고요. 그다음에 양적 자료에 두수분표 작성하는 것, 그리고 정량적 자료에 히스토그램 작성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차표 작성하는 걸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먼저 강의안 가지고 이제 한번 죄송합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차표를 작성할 때는 이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MS 엑셀의 기능을 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이제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요약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셀 C1과 D1, 셀 A1서부터 C1까지 변수명을 갖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 B2에서 C301까지 300개의 레스토랑에 관한 자료를 이제 쭉 입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재무부동산과 통계 실습 자료 6번째에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파일에 자료 탭, 자료 시트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대로 이제 교차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 표준 도구모음에 보면 삽입이라는 거 아까 우리 해봤죠? 그래서 삽입에 표가 있고요. 표 중에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고 하는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표 또는 범위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클릭하면 새로운 워크시트, 새로운 시트에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럴 때 피벗 테이블 필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해서 레스토랑, 품질 등급, 음식값 이거 전체 세 가지 모두 선택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 레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품질 등급을 끌어다 놓고 열 레이블에는 음식값을 끌어다 놓고 서메이션 값이라고 하는 데다 레스토랑을 이제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고 하는 거에서 서메이션 값, 여기 레스토랑 아까 갖다 놨죠. 근데 합계 땡땡 레스토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합계를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합계 땡땡 그 서메이션 값의 합계 땡땡 레스토랑 그 옆에 보면 역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삼각형을 클릭해 가지고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시고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를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다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트 2, 두 번째 시트, 새 워크시트에서 셀 B4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그룹을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룹화라고 하는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룹화 창의 시작에다가 10을 넣고 그다음에 끝에다가 48 그리고 단위에다가 10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엑셀 파일, 실습 파일이고요. 자, 여기 자료 탭, 자료 시트 보시면 제가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스토랑 품질 등급은 좋음이고, 그리고 음식값은 18,000원이다, 18,000원이다. 두 번째 레스토랑은 품질 등급이 매우 좋음이고, 그다음에 음식값은 22,000원이다 라고 하는 걸 전부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300개 레스토랑 전체를 다 입력을 해놨고요. 중간에 12행서부터 291행까지 제가 숨기기를 했으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교차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자, 교차표를 작성할 때는 자, 표준 도구 모음에 삽입을 누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고 하는 조그만 창이 하나 뜹니다. 자료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정할래? 라고 하면서 여기 벌써 물어봅니다. A1서부터 C301까지 A1 셀에서부터 C301 셀까지 설정해 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 그냥 이건 고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표 또는 범위 선택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 오른쪽에 요 그림, 도표, 그래프 같은 요게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새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도 아까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워크시트에 넣는다라고 하는 자료 탭에다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새 워크시트에 넣습니다. 그래서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넣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워크시트에 시트 1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레스토랑 품질 등급 음식값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품질 등급 그리고 음식값 합계 땡땡 레스토랑 이 세 가지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중에 이제 행 레이블에다가는 품질 등급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열 레이블에다가 음식값이라고 하는 걸 열 레이블 여기로 이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 값에 지금 레스토랑 그대로 있어요. 서메이션 값에 보면은 합계 땡땡 레스토랑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역삼각형 꽉 찬 역삼각형 있죠. 그래서 그걸 눌러주시면 여기에 그 값필드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값필드 설정을 눌러주시면 합계, 그 다음에 개수, 평균, 외가 쭉 나오죠. 그래서 개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확인을 먼저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부분에 보면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피벗 테이블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매끈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선 지금 그 열 레이블이 그 음식 가격이죠. 음식 값이죠. 근데 음식 값이 10,000원, 10,000원이죠. 10,000원서부터 19,000원까지 2만 원서부터 29,000원까지 이렇게 이제 해놓고 총 합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교차표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걸 그 10,000원 단위가 아니라 5,000원대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셀 B4,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그룹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룹을 눌러주시면은 그룹화 창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 시작은 10, 그러니까 10,000원이 되겠죠. 요 끝은 4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를 뭘로 뒀냐면 10,000원이죠. 그러니까 10,000원인 셈이 되죠. 이거를 이제 5,000원으로 난 둘래라고 하면은 5를 갖다가 이제 오르다가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5,000원 단위로 그러니까 10,000원에서 14,000원까지 그리고 15,000원에서 19,000원까지 해가지고 5,000원 단위로 다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아까처럼 그냥 그룹을 갖다 이제 바꿔주면 단위를 10으로 해가지고 바꿔주면은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열 레이블, 이걸 갖다가 열 레이블이 아니라 뭐로다 바꿀까요? 음식값이죠. 그래서 음식값 영어네요. 그래서 음식값. 그다음에 요 행 레이블은 품질 등급이었죠. 그래서 행 레이블은 뭐 품질 등급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피벗 테이블 그러니까 교차표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하면 이제 피벗 테이블 작성하는 거, 교차표 작성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행백분율, 그리고 열백분율로 다 전환을 하는 것은 뭐 그냥 수작업으로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전에 상대도수 분포표 만들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백분율 그리고 열백분율도 이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 SPSS 프로그램에서는 행백분율 표하고 열백분율 표까지도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SPSS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엑셀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니까 뭐 이 정도까지로 해서 교차표 작성하는 거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포도와 추세선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가 보면 85쪽에 삼포도와 추세선 작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갖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음향장비 판매점 자료에서 이제 삼포도 추세선을 작성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 A1서부터 셀 C11, 10까지
이거 죄송합니다. A1 셀에서부터 C11 셀까지 해가지고 적절한 변수명 그리고 자료를 갖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재무부동산과 통계 실습 자료 엑셀 파일 7번째 엑셀 파일 여기에 이제 자료 탭에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삼포도 추세선 작성하는데 삼포도도 차트 중에 하나이죠.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표준 도구 모음에 삽입 에서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중에 이제 분산형 첫 번째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마찬가지의 차트 도구에서 이제 차트를 갖다가 꾸며야 되고 아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표준 도구 모임에서 차트를 갖다가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꾸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을 갖다가 또 선택을 추세선을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추세선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표준 도구 모임의 차트 레이아웃에서 차트 요소 추가 그 중에 이제 추세선에서 선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도 이것도 이제 그 7번째 엑셀 파일, 7번째 엑셀 파일은 아니죠, 사실은. 실습 자료 7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탭, 첫 번째 시트에는 자료가 있고요. 두 번째 시트에는 삼포도와 추세선 작성해서 제가 이미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료 해가지고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차별로 1주서부터 10주까지 TV 광고 횟수 그리고 매출액 전부 다 입력을 해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셀 B1서부터 셀 11일까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미리 해두면 훨씬 더 편해요. 미리 안 하고 하면은 이걸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뭐랄까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삽입 그 표준 도구 모음의 삽입 탭에 가서 이제 차트가 있고요. 차트 여기 있죠. 그래서 차트에서 모든 차트 보기 해주시면 이제 차트 삽입이 나오죠. 차트 삽입이란 창이 뜹니다. 여기서 모든 차트 가서 밑에 보시면 이제 분산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거 여기도 보면 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하면 이런 모양의 이제 삼포도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차트 제목이 매출액으로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가로축 제목도 넣으셔야 되고 세로축 제목도 넣으셔야 돼요. 가로축 제목은 TV 광고 횟수 또는 이제 우리가 X라고 하는 변수로 다 표현했으니까 X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로축 제목에는 매출액이죠, 이게. 그래서 매출액 100만 원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냥 우리가 전에 Y라고 이제 이 변수를 칭했습니다. 그래서 Y를 갖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꾸미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 여기 위에도 보시면 디자인의 차트 스타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도 이제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런 모양도 이제 있습니다. 뭐 저는 그냥 가장 처음에 이렇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대로 바꾸고 뭐 그러는데 이 모양도 괜찮네요. 이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것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자 일단은 그 이제 세로축이 그 매출액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근데 0원서부터 저기 70, 100만 원까지, 7천만 원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30, 100만 원, 3천만 원 이하는 사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는 세로값 축을 갖다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트 영역이 됐네요. 세로축을 갖다 눌러주시고 여기서 축서식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축 옵션 중에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70입니다. 그러니까 0원에서 7천만 원까지인 거죠. 70, 100만 원. 근데 최소값을 0으로 안 두시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30 정도,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30을 갖다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포도 나타내주는 차트가 이렇게 변하죠. 여기 세로축의 최소값이 3천만 원, 100만 원,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제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 차트를 그래프를 꾸며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을 갖다 그려야죠. 그래서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요 디자인 창에 보시면은 정말 차트 레이아웃이 있고요. 여기 차트 레이아웃이 있고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 보시면은 밑에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추세선 지금은 없는 상태죠. 없는 거예요. 선형을 갖다가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선형인 추세선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을 갖다가 선형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수 형태로 이제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 예측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이동평균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복잡하네요. 전 주식 투자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추세선 옵션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그도 있고 그 다음에 다항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가 뭐 2차식이냐 3차식이냐 뭐 이런 거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해서 차수 2차식 해가지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하나 더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곡선의 모양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선형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거듭 제곱은 그냥 제곱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포도하고 추세선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실습, 그러니까 지난 주차에 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번 주차에 할 때는 별로 좀 오래 걸리질 않죠. 엑셀 조금 익숙하신 분들 같으면은 이거 뭐 저기 뭐야 우리 실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8번째 실습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8번째 실습 자료 또 보시면요. 강의 안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래 한글 파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8번째 실습 자료는 강의 한 31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평균, 그리고 중앙값, 최빈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졸업생 12명 대졸 초임 자료 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평균값 찾아내고 중앙값 찾아내고 그다음에 최빈값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12명 대졸 초임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셀 A 원서부터 B 13까지 자료를 입력을 하는데 그 재무부동산과 통계 실습 자료 8-12에 이미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탭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셀 14서부터 죄송합니다. A14 셀서부터 A16 셀까지 평균, 중앙값, 최빈값 입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있는 B14 셀서부터 B15 셀, B16 셀에 이제 평균, 중앙값, 최빈값은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은 저기 막 엑셀 파일에서 에버리지라고 하는 함수 가지고 구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은 미디언이라고 하는 함수 가지고 구합니다. 그리고 최빈값은 모드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하는데요. 모드가 그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최빈값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요. 최빈값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인 걸 찾으려고 해서 뒤에다 .sngl SNGL은 정말 싱글 약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 mode.single SNGL이라고 하는 함수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 수식 입력 창에다가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그 표준 도구 모음에 수식이라고 하는 도구 모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식 탭 눌러가지고 함수 삽입 중에 이제 요 에버리지, 미디언, 그리고 mode.sing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엑셀 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창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엑셀 창 재무부동산과 통계 실습 자료 8-12 요 파일 여러 가지 보시면요. 첫 번째 시트 자료라는 곳에
제가 이미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계산하는 것도 하고요. 백분위수, 4분위수 계산하는 것도 하고, 순위와 백분율 계산하는 것도 하고요. 기술통계법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미 입력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 입력하는 거, 입력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 뭐 12개밖에 안 되니까 입력하는 게 간단하지만은, 제가 주로 쓰는 거는 300개 이상이거든요. 또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 입력하는 거 굉장히 많이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 건 사실은 다른 데서 엑셀 그 파일로다가 다운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설문조사를 한다. 여러분들처럼 설문조사한다 그러면 자료 입력을 다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입력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좀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자, 이 옆에다가 뭐 예를 들어 D1 셀에다가 평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평균을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요 밑에다가 이제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A14셀에다가 평균을 갖다가 입력을 하고요. 네, 평균을 한번 찾아내 볼까요? 자, 평균을 찾아낼 때는 여기서 수식 입력 창에다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하면 되죠.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그리고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냥. 근데 저는 수식 입력창 클릭하고 거기서 이제 입력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등호 먼저 해주시고요. 잊지 마세요. 등호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은 영어로 average니까요. average 하시고요. 괄호를 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인수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 열어놓고 보면 넘버 원, 첫 번째 숫자서부터 쭉 네가 이제 입력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미 입력해 놨으니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끌어다가 B2 셀서부터 시작해서 B13 셀까지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괄호를 다시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제 2,940만 원이라고 하는 대졸 채용 자료의 평균 값을 지가 알아서 산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구했죠? 중앙값을 갖다 구했죠. 그러니까 A15 셀에다가 중앙값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15 셀에서 중앙값을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등호 입력하고요. 그리고 나서 중앙값을 나타내 주는 건 미디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디언 입력해주고 괄호를 열어주면은 또 이제 어떤 데이터의 중앙값을 찾을래? 그 데이터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2 셀서부터 드래그해서 B13 셀까지 정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중앙값 2,905만 원이야 라고 이제 토해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최빈값입니다. 그래서 최빈값 A16 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B16 셀에서 중앙값 찾는 함수 mode 싱귤러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등호해 주시고 mode mode 해놓으면은 여기 벌써 나와요. 모드 멀티플로 할래? 아니면 모드 싱귤러 할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상해요. 그래서 모드 싱글 해주고요. 괄호 얘가 그냥 한글로 바뀌어 버렸네요. 이거 왜 이럴까? 자, 여기서 요거 선택을 해볼까요? 2번 클릭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범위를 갖다가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B2 셀서부터 드래그해서 B13 셀까지 또 선택을 하고요. 괄호를 닫아야죠.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키 눌러주시면은 최빈값 2,880만 원이야 라고 해가지고 정해집니다. 자, 이것도 지금 최빈값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가운데다가 정렬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점을 찍어주세요. 쉼표를 찍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해도 됩니다. 쉼표 찍으니까 다시 뒤로 갔네요. 다시 이제 중앙으로
맞춤해서 이제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면 됩니다. 안 돌아가네요. 예, 얘는 그냥 아예 저걸로 숫자로 인식을 해버리나, 정말 숫자로 다 하나 보네요. 여기서 바꾸면 되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셀 서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셀 서식 하고요. 지금 사용자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표시 형식이 이걸 숫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음수는 그냥 색깔이 검은색인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소수점 자릿수도 나올 수는 있겠죠. 평균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수 자릿수 그냥 0으로 해주시고 천 단위 구분기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해서 세로는 지금 아래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가로를 가로를 일반으로 해놓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가로를 갖다가 요 셀 서식에서 요 정말 일반이 아니라 가운데로 이렇게 가로를 해주시면은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가버립니다. 아까는 왜 여기서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또 가네요. 이렇게 정말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가운데다 두면 참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직접 그 수식 입력창에 입력하는 거 대신에 여기서 삽입 보시면요. 이거 삽입이 아닙니다. 수식입니다. 수식 보시면 맨 왼쪽에 함수 삽입이 있습니다.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사용한 건 내가 최근에 사용한 것만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당연히 사용했겠죠. 그래서 이거 강의하려고 연습을 해봤을 테니까요. 그래서 에버리지, 미디언, 모드, 싱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모두 범주 선택에서 모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찾아내시면 됩니다. 에버리지니까 에버리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에버리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에버리지 평균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은 함수 인수창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가 알아가지고 B2서부터 B13까지 숫자들 평균을 구해줄까 물어봅니다.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도표 비슷한 그림 이거 눌러줘가지고 B2서부터 B13까지 찾아줘, 평균 찾아줘 눌러주고요.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평균 2,940만 원 나옵니다. 자, 중앙값도 수식에서 함수 삽입하고요. 범주 선택에도 모두하고 그 다음에 중앙값은 미디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디언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쭉 내려서 M이니까 더 내려가야 되네요. 그래서 미디언을 이런 맨 위로 가버렸네요. 제 컴퓨터가 조금 오래돼 가지고요. 얘가 좀 중간에 인터미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미디언 여기 있습니다. 미디언 하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버 어떤 걸로 할까? 여기는 또 B2서부터 B14까지 B14도 평균이라고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B2서부터 B14가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고쳐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B13으로 고쳐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B2서부터 B13까지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예, 여기서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B2서부터 B13 해놓고 또 이제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딜리트하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수식 함수 삽입에서 요거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 가지고 합시다. 좀 전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미디언이 있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B2서부터 B14까지가 아니라 B2서부터 B13까지만 해줘.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2,905만 원이라고 하는 중앙값 찾아냅니다. 최빈값도 마찬가지로 수식의 함수 삽입에서 모두 들어가셔서 최빈값 나타내주는 함수는 mode라고 했죠. MOD. 그래서 MOD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전에 2007 버전, 엑셀 2007 버전 이전에 했던 거고요. 모드라고 하는 게 모드 멀티플, 그리고 모드 싱글, 정말 싱글 해가지고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모드 싱글 눌러주시고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B2서부터 B13까지 정말 최빈값 찾아줘. 해가지고 확인 눌러주시면 2,880만 원이라고 하는 최빈값을 찾아내 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8번째 실습 자료까지 실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실습 자료 지난주차 했던 거 그것만 연습해 보시면은 나머지는 제 강의안 옆에 펴놓고 그냥 혼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